네, 우려했던 최악의 폭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기온이 38.3도까지 올라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 오늘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올여름 폭염, 원인과 전망을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가 역대 두 번째로 기온이 높았는데 오늘은 더 덥다고요. 네, 우리가 주로 여름철에 찜통더위, 가마솥더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올여름 더위는 이 더위와 관련된 모든 표현을 동원해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 기록적인 더위입니다. 이 어제도 참 기록적인 폭염이 강타했는데 어제 서울의 최고 기온이 38.3도까지 오르면서 이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이 1위 기록이 38.4도인데 그러니까 1위 기록과 불과 0.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어제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 밖에 수원과 홍천 그리고 제천 지역에서도 지역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어제 갈아치웠습니다. 그야말로 좀 기록적인 더위인데 그런데 오늘은 더 덥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39도가 예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11년 기상 관측 사상 서울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최악의 폭염이 오늘 찾아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세대에서는 적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위가 오늘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보라서 실제 값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현재까지의 예보대로라면 오늘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 영서, 이 충청 지역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더위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더위 대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곧 40도라는 숫자를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미 최고 기온 기록은 넘는 지역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른 기록들도 이제 갈아치우게 될까요? 네, 날씨라는 것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또 장기적인 예측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크고 이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이 역대 최강으로 불리는 이 지난 1994년 폭염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예측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긴 했었지만 이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것도 일부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올해 폭염이 1994년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최고 기온을 넘는 지역들이 이미 속출을 하고 있고 또 오늘과 내일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폭염의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1994년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폭염의 지속 일수, 그러니까 폭염 일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달은 올해가 1994년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 1994년은 7월에만 폭염이 한 17일, 18일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7월 폭염이 15일에서 16일 정도, 그러니까 이틀 정도 모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8월에 얼마나 폭염이 지속되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기류를 봤을 때는 올해 8월 더위 역시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만 딱 떼고 보면 1994년보다 더웠던 해가 있는데 그게 바로 2년 전인 2016년입니다. 2016년에는 이 8월에만 폭염이 한 17일 정도가 나타나서 이 8월로만은 이 역대 최악의 폭염이 2016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의 이 8월의 기류 양상이 2016년과 비슷한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이라는 기상청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7월의 역대 최강이었던 1994년과 역대 8월 최강 폭염이었던 2016년을 합쳐놓은 폭염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류와 예보를 토대로 봤을 때는 올해 폭염이 최소 1994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여름 더위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여름이 왜 이렇게 덥고 또 이렇게 1994년에 필적할 정도로 더위가 길게 이어지는지 이유를 좀 전망해 주시죠. 네, 이미 뭐 많이 언급이 됐지만 뭐 일단 지금의 기록적인 폭염을 만드는 것은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열기가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한반도 중하층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 한반도 상층으로는 이 대륙에서 발달한 열기가 넘어오면서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한반도 상공에 소뚜껑을 하나 씌워 넣어서 이 예. 열기가 빠지지 못하고 그대로 가둬 갇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열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돔 현상은 국제 공식적인 학술 용어가 아니고 예. 정식 용어는 열파 현상이 맞습니다. 이 상공의 고기압이 장악하면서 열기가 오래 지속되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 정도 상태만 되더라도 이 극심한 폭염이 계속해서 아주 지속이 되는데 네. 최근의 더위는 지금 더위는 뭐 더위를 부추기는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 바로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동풍, 그러니까 예. 높새 바람이 지금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더위를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습한 바닷바람이 산맥을 넘어올 때는 이 수증기를 떨어뜨리고 이 산맥을 타고 넘어올 때는 열을 품게 되면서 서쪽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을 더 데울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 건조한 공기들은 습한 공기와 달리 그 지면을 더 빠르게 가열을 예. 시킬 수가 있는데 습도가 높게 되면 수증기가 들어오는 햇볕을 이 반사나 굴절을 시키지만 공기가 건조할 경우에는 햇볕이 그대로 직사광선으로 이 지면을 달구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할 때 오히려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막 같은 경우가 50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는 열풍이 지금의 더위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덥기로 유명한 대구보다 예. 서울이 더 지금 더위가 심해서 서울과 아프리카를 합쳐놓은 서프리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 산맥을 넘어오는 열풍과 이 상층에 자리 잡고 있는 열적 고기압으로 열이 한 3중 정도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더 덥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이 폭염이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죽하면 태풍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앞으로 폭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재까지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에도 이 극심한 폭염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내일도 서울이 39도까지 올라서 이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고 하는 오늘만큼이나 심한 더위가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뭐 최소 8월 11일까지는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고 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은 오늘과 내일 폭염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 예. 조금은 앞으로 좀 폭염이 완화되는 것으로는 예상은 예. 되고 있지만 예. 여전히 35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어떤 기압 배치나 기류 상황을 봤을 때는 적어도 이 폭염이 8월 중순 초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폭염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뭐 유일한 변수가 태풍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 이 태풍이 다음 기상청 슈퍼컴퓨터 네. 예측에 따르면 다음 주 초반쯤에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태풍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고 특히 앞서 이 안필과 종다리가 태풍의 역효과를 냈던 것처럼 좀 부작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온열 질환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인명 피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 폭염에 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네, 일단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가지고 일단 기상청도 올해 폭염은 단순히 이 더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예. 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지금 폭염을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재난으로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 그만큼 폭염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마치 폭염이 좀
매년 찾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염이라는 기상 현상은 어떤 태풍이나 집중호우보다 훨씬 더 인명 피해가 많이 나는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예. 인명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상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폭염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폭염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되도록이면 무리한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만약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 폭염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 실내에 있어도 열이 축적되면서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내에서도 통풍과 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이 탈수나 탈진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지금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 일단 찬물로 샤워하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훨씬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예. 또 특히 카페인이나 술 같은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